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당신.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남은 건 텅 빈 가슴뿐입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고 카톡 대화창에는 보내지 못한 문장들이 쌓여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게. 그 사람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거리를 걸어도 모든 게 그 사람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자존심 같은 건 진작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사람만 돌아온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간절함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죠? 아마 벌써 몇 번이고 그 사람 집 앞까지 갔다 왔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4시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후회하면서도 또다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더 매달리지 말라고 말리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한 글자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 무릎 꿇고 빌었던 그 간절함, 밤새 보낸 그 메시지들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영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눈물을 보고 남자가 미안해할 거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니까 돌아올 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 남자는 당신을 다시 사랑할 여자가 아니라 언제든 버려도 뒤탈 없는 가성비 매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당신의 간절함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심리학적으로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당신의 가치 프레임을 단숨에 회복해서 그 남자가 오히려 당신을 놓친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차이고 나서 매달리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나는 너, 아니면 아무데도 갈 곳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라고 온몸으로 광고하는 짓입니다. 연애는 가치와 가치의 거래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찾다는 건 이미 당신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달린다고요? 이건 시장에서 안 팔리는 재고, 상품이 제발 공짜로라도 가져가 주세요라고 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가보세요. 에르메스 가방이 당신 발목을 붙잡고 제발 사달라고 빌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고 싶어도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소성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달리는 순간 남자의 뇌에서 당신은 정복할 가치가 있는 전리품에서 언제든 반품 가능한 사은품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영원히 가성비 여자로 남게 되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왜 매달림이 당신을 가성비 여자로 만드는지 지금부터 3가지 심리학적 팩트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프레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가치가 높거나 최소한 대등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연구팀의 2019년 논문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자신보다 낮은 가치를 가진 대상에게는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이 매달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과 권력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닥으로 내려놓는데 상대가 당신을 높게 봐줄 리가 있습니까? 당신이 제발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프레임은 소멸하고 상대는 당신을 우월적 위치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권력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구걸하는 사람과 시혜를 베푸는 사람, 둘 중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두 번째, 희소성의 원칙 완전 위반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뻐서가 아닙니다. 희귀해서입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은 아무리 예뻐도 가치가 없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희소성 연구를 보면 인간은 얻기 어려운 것에 대해 평균 7배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매달리는 여자는 언제 어디서든 연락하면 닿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심지어 자기를 버린 사람에게도 말이죠. 새벽 3시에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고 술 취해서 전화해도 받아주고
집 앞에 찾아가도 나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남자는 무슨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희소성이 사라진 존재는 매력이 없습니다. 남자의 뇌는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것에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사냥 본능이라고 들어보셨죠? 남자의 뇌는 쫓아야 하고 정복해야 하고 얻기 어려워야 흥분합니다. 이미 손 안에 들어온 것, 도망갈 염려도 없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매달릴수록 당신은 공기처럼 당연하고 값싼 존재가 됩니다. 공기가 소중한 건 맞지만 누가 공기에 돈을 내나요? 없으면 안 되지만 있어도 특별하지 않은 존재. 그게 바로 매달리는 여자의 포지션입니다. 세 번째, 인지 부조화의 정당화 효과입니다. 남자는 당신을 차면서 나름의 이유를 찾습니다. 감정이 식었다, 너무 답답하다, 미래가 안 보인다. 뭐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죠. 누군가를 떠난다는 건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질척거리며 매달리면 남자는 생각합니다. 역시 헤어지길 잘했어. 이렇게 자존감 낮고 매달리는 여자였다니 내 선택이 완전히 옳았어. 같이 있었으면 더 힘들었겠네.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의 매달림이 오히려 상대의 이별 결정을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으로 확정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매달리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당신을 버린 걸 더 확신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 상담 사례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비양은 4년을 사귄 남자친구에게 차였습니다. 남자의 이유는 뭔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감정이 식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양은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6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장문의 카톡을 보냈고 일주일에 3번씩 그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남자는 가끔 연락을 받아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술 취해서 밤에 비양을 불러내기도 했어요. 비양은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날 완전히 잊은 건 아니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돌아올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비양이 다시 사귀자고 말할 때마다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안 열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지금은 자신이 없어. 하지만 밤에 외로우면 비양을 불렀고 비양은 매번 달려갔습니다. 현실이 뭐였을까요? 남자는 그 6개월 동안 비양을 성적 해소와 자존감 채우기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비양은 무료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외로울 때 부를 수 있는 편리한 옵션이었을 뿐입니다. 남자는 비양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비양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가성비 좋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자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습니다. 비양이 평소처럼 연락했을 때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연락하자. 나 사람 생겼어. 그리고 비양을 차단했습니다. 비양이 제게 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내달린 결과가 이거냐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을 우습게 만든 건 그 남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고. 매달림의 끝은 재회가 아닙니다. 상대의 기억 속에서 가장 우스운 존재로 남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매달렸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딱 3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즉시 증발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소식을 끊으세요. 사과도 하지 말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마세요.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세요. 보내던 메시지 끊고 찾아가던 발걸음 멈추고 SNS 스토킹도 중단하세요. 상대가 얘 갑자기 왜 이래? 라고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 프레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던져야 상대의 뇌가 작동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패턴 붕괴 효과죠. 남자는 당신의 패턴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어차피 며칠 있으면 연락 오겠지. 한 달쯤 지나면 또 찾아오겠지. 이 안정감이 그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패턴이 깨지면 남자의 뇌에 경보가 울립니다. 뭔가 잘못됐다. 놓치는 건가? 진짜 떠나는 건가? 두 번째, 보상 체계를 완전히 차단하세요. 상대가 가끔 던지는 잘 지내? 뭐해? 같은 미끼에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아직도 내 말에 반응하나? 아직도 날 좋아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답장하는 순간 그는 안도합니다. 아직 내 손 안에 있네. 심리학의 간헐적 강화 이론을 아시나요? 가끔씩 보상을 주면 상대가 더 중독된다는 겁니다. 슬롯머신이 대박을 가끔씩만 터뜨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남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당신에게 연락하는 건 당신을 슬롯머신 앞에 계속 앉혀두려는 전략입니다. 당신의 리액션이라는 보상을 끊어야 남자는 뒤로서 당신의 부재를 손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손실 회피 편향 이론이죠. 인간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당신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만 발생합니다. 세 번째, 압도적 자기 객관화와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 남자를 위해 썼던 에너지와 시간을 전부 당신의 외모와 능력에 쏟으세요. 헬스장 등록하고, 미용실 가고, 새 옷 사고, 자기 개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SNS에 나 너무 행복해 같은 가짜 사진 올리지 마세요. 그건 티가 납니다. 오히려 역효과예요. 진짜로 당신의 삶이 바빠지고 빛나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진짜로 웃을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SNS는 가끔 아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겁니다. 그 남자 의식하지 말고요. 4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사람이 서 있고, 그 남자 생각이 하루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통 지인을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그 남자 귀에 소식이 들어갑니다. 요즘 완전 달라졌던데, 진짜 예뻐졌던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같던데. 그때 남자는 비로소 깨달을 겁니다. 아, 내가 놓친 게 가성비 사은품이 아니라 명품이었구나. 이미 너무 많이 매달렸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묻고 싶으시죠? 혼자 고민하면 답 안 나옵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그 남자에게 중독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랑에 빠진 뇌와 마약 중독자의 뇌는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중독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자존감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며 그 남자의 연락만 기다리는 삶. 이제 끝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깎아먹지 마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대1 비밀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사연은 무료로 상담해드리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는 재회 심리학과 남성 심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애 본부장입니다. 당신이 왜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무너진 가치 프레임을 180도 뒤집어 놓을 정교한 전략을 짜드립니다. 상대가 당신을 쉬운 여자로 기억하게 둘 건지 아니면 놓치고 밤새 후회할 여자로 기억하게 할 건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도권을 되찾는 연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여자라는 낙인을 지우고 그가 다시는 손댈 수 없는 명품이 되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